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이제 GDP가 뭐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작년 GDP가 2019년의 GDP는 당연히 2020년의 GDP랑 물론 아직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GDP는 공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 두 GDP를 뭐 막바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화폐 가치를 적절히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 원은 당연히 2020년에 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PPP 환율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구매력 기준 환율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혹은 뭐 구매력 평가 환율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편한 게 이제 PPP 환율이겠죠. 그래서 PPP 환율을 적용을 해서 두 국가의 GDP의 차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국가의 GDP를 비교할 때 두 국가의 화폐 단위를 PPP 환율을 통해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국가의 GDP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가를 물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PPP 환율을 사용하게 되면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시점의 GDP를 비교하는 것도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번째 이슈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서울여대에서 받는 월급과 뭐 예를 들면 5년 전에 받았던 월급이 만약에 같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저의 삶은 5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의 화폐 가치가 지금의 화폐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5년 전의 GDP와 한국의 GDP와 지금 한국의 GDP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DP가 증가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서 GDP가 늘어난 것인가? 물론 그렇죠.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GDP가 늘어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DP가 늘어났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생산했는지만을 가지고 실질 소득의 증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구글에서 펜 월드 테이블 9.1을 치시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2017년이고요. 2017년에 뭐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의 GDP 혹은 이제 이런 GDP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지표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1인당 GDP고요. GDP per capita가 1인당 GDP입니다. 그 다음에 토탈 GDP가 그냥 GDP,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GDP.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구, population입니다. 그래서 GDP per capita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죠. 저희가 B입니다. 그다음 population을 C라고 하면 1인당 GDP는 간단합니다. 전체 GDP를 인구로 나눠준 것입니다. B 나누기 C 한 것이고요. 그래서 B 나누기 C 한 것이 A입니다. A가 가장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부터 쭉 랭킹을 제가 부여해서 12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12위까지 뽑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마카오가 있고요. 여기 홍콩이 있는데 마카오와 홍콩은 차이나의 이제 부속 뭐라고 해야 되죠? 특구, 스페셜라이즈드 에어리어라고 하죠. 이제 특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국가를 한번 뺐을 때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 해서 제가 12위까지 한번 랭킹을 매겨본 것이고요. 한국은 34위였습니다. 한국의 2017년에 1인당 GDP는 2011년 US 달러 기준 그러니까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1년 US 달러의 가치로 측정했을 때 한국의 GDP는 36,000불 정도, 37,000불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룩셈부르 97,000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카타르, 4등이 싱가포르, 아일랜드,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스위tzerland, 노르웨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브루나이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랑 접해 있는 브루나이. 영토는 비교적 작은 국가인데 브루나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요. 12위가 이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GDP가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사이즈를 측정하는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GDP가 가장 큰 국가는 어디인가? 1위가 차이나, 2위가 US, 3위가 인디아, 4위가 재팬, 저머니,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UK, 멕시코, 이탈리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14위,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나가 밀리언 달러고요. 밀리언 달러니까 10억 조가 되겠죠. 18조 달러 정도 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나와 US의 GDP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가 절반 정도 되고요. 재팬 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차이나의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고 재팬의 GDP가 이제 저머니의 GDP보다 높다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1등 차이나 그래서 100만 명이고요. 단위가 그래서 14억이죠. 14억. 그 다음에 인디아가 13억 4천. 최근에 이제 인구 추계를 하는 이제 유엔에서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뭐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내에 인디아의 인구가 차이나의 인구를 이제 추월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아마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제 차이나가 아니라 인디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세 번째로 3억 2천만 정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쭉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국가가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억에 달하는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은 펜월드 테이블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2017년 5,100만 명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